안녕하세요. 동공TV입니다. 네, 오늘은 타이탄의 도구들이란 책에서 여러분들한테 직접 도움이 될 만한 네 가지 글쓰기 시작하는 법을 가져왔습니다. 여러분들이 아마 글쓰기를 꼭 해야 될까? 이런 생각을 하실 건데요. 제가 이 동공부, 그 다음에 돈과 성공의 의미로 사실 이런 이름을 지었거든요. 근데 이 성공한 사람들이 글을 많이 썼을까요? 어땠을까요? 네. 글 쓰는 사람들은, 예, 어, 성공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. 그래서 큰 성공을 거둔 사람들은요, 모두 많은 사람들에게 읽힌 자신의 책을 가지고 있어요. 글쓰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. 그래서 아마 지금 여러분들이 뭐 책을 쓰고 싶다, 자기의 생각을 남들한테 알리고 싶고, 공감받고 싶고, 아니면 더해서 감동을 주고 싶고, 또 사실 그게 굉장히 큰 보상이거든요. 그리고 글 쓰는 것 자체가 상당한 매력이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보듬어 안아줄 수도 있고, 그리고 상당히 그 사람들 사이에서 공감한다는 거는 굉장한 행복인 것 같아요. 저는. 그래서 이 글쓰기는 필수이거든요. 근데 다행히도 요즘에는 출판이 되게 쉬워졌다고 하죠. 전자책도 낼 수 있고요. 그래서 아마 글쓰기를 도전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. 예. 여기서 이제 그 파울로 코엘로라는 작가입니다. 이 작가는 연금술사라는 책을 썼고요. 70개국의 나라에 번역이 돼서 출간이 돼서 세계적인 작가입니다. 이분이 팁을 준 것이 첫 번째가 독자를 믿어라랍니다. 여러분이 혹시 책을 쓴다라 그러면은 되게 자세하게 혹시 모를까봐 아니면 그것을 위해서 더 어, 세밀하게 쓸 수 있어요. 그래서 그 내용으로 독자들한테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상당히 어떤 데이터를 주게 되면 사실은 더 팩트인 것 같고 더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사실 많이 하거든요. 근데 이 파울로 코엘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독자를 믿으라는 거예요. 그래서 너무 많은 메모, 리서치 정보를 남기려 하지 마라. 독자를 믿어라라고 합니다. 굉장한 팁인 것 같아요. 독자가 빈 공간을 채울 수 있는 사실을 알고요. 지나치게 설명하지 마라. 독자는 힌트만 줘도 스스로 상상력을 발휘해 그 힌트를 완성한다. 여러분 혹시 책을 좀 많이 읽으시면 느낄 거예요. 내가 그 문장을 딱 읽었을 때, 아, 이 얘기를 하고 싶구나 라고 생각했어요. 그래서, 나만의 상상력으로 막 이렇게 앞서가 있는데, 다시 한번 그 글을 읽어보면, 그 기대에 못 미칠 때가 있어요. 내가 느껴낸 것보다 훨씬 못할 때가 있어요. 아, 이건 이렇게 썼으면 더 좋았을 거라고 느꼈을 때가 있을 거거든요. 그 부분을 말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너무 자세하게 써서 그 독자들이 어떤 상상력을 발휘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해라라는 건데 상당히 내공이 있는 말이지요. 글쓰기는 지성과 교양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다. 보통 글쓰기 시작할 때 무슨 마음으로 하세요? 아, 나 이런 거 잘 알아. 나 이런 걸로 꼭 자세히 알리고 싶어. 이런 사실 나의 교양과 지성을 알리고 싶은 마음이 너무 굴뚝 같지 않을까요? 그러나 글쓰기는 내 가슴과 영혼을 보여주면서 독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다.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. 와, 저는 이 말 듣고 진짜 이 글을 쓴 이분한테 너무 감사했어요. 왜냐면 사실 읽다 보면은 공감한다는 건 뭐냐면 나도 그 부분을 느끼고 있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이 사람이 짚어줬다는 게 정말 고맙거든요. 노래 가사도 내 얘기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굉장히 또 좋잖아요. 그런 것처럼 굉장히 철학적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죠. 그래서 첫 번째 팁은 독자를 믿어라 라는 걸로 열어봤고요. 두 번째 파울로 코엘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사실은 본인만 글 쓰는 게 힘든 게 아닌 거예요. 불멸의 위대한 작가들도 매일 나처럼 진흙탕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다 라는 생각을 계속 한다는 거죠. 그래서 제일 중요한 핵심은 바로 의지다라고 말합니다. 핵심은 의지다.
그 왜 글을 써야 되고 미리 출판에 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못 쓰는 분들 많다고 얘기하죠. 작가가 만드는 거는요, 문장력이 아니에요. 어떻게든 쓰고자 하는 의지라는 겁니다. 내가 문장을 이렇게 막 써내려 간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쓰고자 하는 의지를 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. 의지를 포기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딱 풀리면서 실마리를 잡게 된다. 이렇게 얘기합니다. 핵심은 의지다. 라고 두 번째 팁을 주고 있고요. 세 번째 팁은요, 가볍게 종이 위에 떨어뜨리라는 것이다. 이 얘기는 셰릴 스트레이드라는 작가가 한 얘기입니다. 와일드라는 책을 썼고요. 20, 30대 여성들한테 상당히 인기가 많은 그런 작가입니다. 뉴욕타임즈에서 베스트셀러 1위 오른 그런 책이고요. 아주 세밀하게 이분도 팁을 줬어요. 이 책에서. 가볍게 종이 위에 떨어뜨리라는 것이다. 뭘 시작할 때 항상 힘들거든요. 근데 이렇게 딱 뭔가를 가볍게 만들어주는 걸 저는 정말 좋아라 해요. 스타트할 때 편안한 거. 책을 100권 펴낸 사람이든 단 한 권도 펴내지 못한 사람이든 간에 누구나 빈 페이지에서 출발할 뿐이다.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. 한 권을 이제 펴내실 거잖아요. 똑같아요. 똑같은 힘듦을 갖고 있어요. 근데요, 이분이 좋은 팁을 줘요. 글쓰기에서 가장 중요한 마인드셋이 있다고 해요. 바로 이 마인드셋이 뭐냐면, 가장 권유하는 방법은요, 모니터가 아니라, 글쓰기 하면 멋있게 막 노트북으로 막 이렇게 카페에서 열심히 타입을 치는 거라고 상상하지 않나요? 예. 영화나 드라마에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. 실제 그냥 종이에 생각을 옮겨 적으라는 겁니다. 떠오르지 않는 생각을 쥐어짜라는 게 아닙니다. 지금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들을 가볍게 종이 위에 떨어뜨려라. 이 표현 너무 좋죠. 그냥 이렇게 저는 이걸 읽으면서 이 문장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그냥 툭 떨궈야지. 이렇게 툭 떨궈야지.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. 저 지금 책을 낼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. 어떤 주제도 좀 정했고 어떤 컨셉으로 할지 좀 정했어요. 근데 어찌나 힘든지 지금 이 네 가지 팁을 활용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런 마인드셋을 가지고요. 습관으로 전환시키세요. 아까 의지도 얘기했죠? 그래서 쭉 써내려가는 습관을 가지시면 됩니다. 마지막입니다. 네 번째. 끊임없이 계속 써나간다. 똑같은 이 작가 셰릴 스트레이드 작가가 얘기한 건데요. 편집을 하려고 하지 않나요? 혹시 좀 이렇게 저는 이제 블로그를 쓰고 있는데 블로그를 이렇게 쓰다 보면은 이 부분을 강조해야지 뭐 해야지 뭔가 나 혼자 이렇게 막 그 중간에 플로우를 만드는 어떤 그런 편집을 막 하려고 해요. 아무런 판단 없이 글을 쓰는 것을 먼저 하래요. 그냥 생각은 아니죠. 생각해야 되는 거. 판단이 없이 글을 먼저 쭉 써내려 가라는 겁니다. 그걸 먼저 하라는 거예요. 끊임없이 계속 써내려 가라는 거고요. 이분이 하나 팁을 줬습니다. 제가 여기다 좀 나열을 할 건데요. 다음의 주제들 중 하나를 골라서 손글씨로, 아까 그렇게 하라 그랬죠. 손글씨로 직접 2페이지 분량의 글을 한번 써보세요. 그 주제가요, 이 책에 15개를 말해줬는데 제가 8개만 좀 골라봤어요. 제가 읽으면 왜 이걸 골랐는지 좀 아실 수도 있겠는데요.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던 일에 대해 써라. 제가 이걸 왜 나열했냐면, 써라 그러면 보통 뭐에 대해서 쓰지? 생각할 때 뭐 사랑, 연애, 뭐 몇 가지 읽었었던 옛날 책이 있어요. 자기계발 책도 저는 좀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. 뭐에서 쓰지? 직장, 일, 꿈, 성공?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갑자기 쓰려면은 되게 너무 커요, 주제가. 근데 지금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던 일에 대해서 써라 그럼 많지 않나요? 네, 써내려가기가 꽤 쉬워요. 주제를 굉장히 디테일하고 처음 쓰는 사람이 써내려갈 수 있게끔 만드는 주제를 이렇게 쭉 나열해 놨어요.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. 힘들게 깨우친 교훈 한 가지에 대해 써라. 있죠. 그렇죠? 올바른 일을 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일에 대해 써라. 요거 좀 내용이 좀 이렇게 한번 이렇게 꼬여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전에는 아니었는데 올바랐다고 이제는 생각하는 거, 과거에 대해서 그걸 한번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, 기억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써라. 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에 대해 써라. 사랑받는다는 것에 대해 써라. 길을 찾는 경험에 대해 써라.
할 수 없었던 일에 대해 써라. 쓸 수 있게끔 만드는 주제 같아요.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를 골라서 손글씨로 직접 2페이지 분량의 한번 글을 써보세요. 이렇게 습관처럼 하면은 된다는 거죠. 지금 제가 그냥 보통 분의 작가의 팁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. 세계적인 작가의 글을 지금 제가 팁을 알려드리는 거예요. 한번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. 파울로 코엘로는요, 독자를 믿어라. 그러니까 너무 자만하지 마시고요. 지성과 교양을 막 드러내려고 하지 마시고 너무 투머치 정보를 전달하려고 애쓰지 마라. 독자가 스스로 상상력을 발휘하도록 그렇게 공간을 둬라. 그리고 가슴과 영혼으로 쓰고요.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. 라고 말하듯이 써라. 이런 멋진 말을 했고요. 두 번째, 핵심은 의지다. 쓰기 쉽지 않은 건 다 똑같다는 거죠. 문장을 써내려가는 게 아니라 쓰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계시면 꼭 풀릴 거예요. 실마리가. 세 번째입니다. 가볍게 종이 위에 툭 떨어뜨리듯이 쓰세요. 처음 쓰는 사람이나 베스트셀러 쓰는 사람이 똑같다라는 겁니다. 자, 이때 실제 종이 위에 생각을 옮겨 적으세요. 쥐어짜지 마시고요. 가볍게 툭 떨어뜨려라. 그리고 습관으로 바꿔라 라고 하는 거고요. 마지막에는요. 계속 쓰세요. 중간에 막 어떤 판단을 하거나 편집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끊임없이 계속 써 나가고요. 8가지 주제, 써내려가기 편한 주제, 이 셰럴 스트레이드가 준 주제를 제가 좀 정리해 놨습니다. 요거 동영상 스탑하시고요. 이렇게 한번 고르셔서 한번 손글씨로 2페이지 정도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오늘은 그 가장 우수한 작가들 중에 두 분의 세계적인 작가의 두 분의 글쓰기 시작하는 법, 성공을 하려면 글쓰기는 필수라는 것, 그렇고 여러분은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. 그랬을 때 어려움을 이 4가지 팁을 활용하셔서 잘 넘기셔서 성공하는 글쓰기 해보시기 바랍니다. 처음부터 성공은 쉽지 않겠지만 경험을 얼마나 하느냐가 저는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여러분도 꼭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. 이 유튜브 내용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늘 열심히 읽고 정리하고 하고 있습니다. 꼭 구독, 좋아요, 그 다음에 알람 신청해 주시면 크게 제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. 감사합니다.